네, 반갑습니다. 9 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날 증시는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로는 그렇게 크게 하락한 부분은 아닌데 실제로 우리가 이 히트맵을 보자면은 전반적으로 테슬라나 뭐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거의 대다수 섹터들이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락의 가장 큰 사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67.3%까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한 달 전에는 86%, 일주일 전엔 94%까지 올라갔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관련해서 코인이나 중소형주들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하락이 뭐 반대로 뭐 금의 왔다 갔다 시세를 좀 뭐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은 뭐 빅스 지수가 크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또 그러지도 않아요. 뭐 달러나 뭐 오일, 국채금리 등등 전혀 큰 리스크 없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들입니다. 그래서 좀 증시가 먼저 선행해서 좀 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는 좀 해석하고 있고요. 자, 전날 나스닥이 이렇게 좀 버텨줄 때 특히 이렇게 버텨준 가장 큰 이유는 엔비디아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아마존, 테슬라 같이 좀 빅테크들이 밀리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버텨준 그림들은 나왔어요. 자, 현재 SPY 기준으로 우리가 증시를 볼 때 SPY 기준으로 이 678불 이탈 전까지는 증시를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시 자, 언제가 고점이야라고 할 수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증시의 고점 시그널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보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한 해 추세선을 그려 보았을 때 이 한 해 추세선을 이탈하는 구간이 출현하면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직전에 실제로 우리가 뭐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과하게 폭락했던 블랙 먼데이 역시 우리가 이 추세선을 그었을 때 추세선을 이탈하는 구간, 이 구간은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지금은 그럼 추세선을 이탈했느냐라고 했을 때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즉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78 불 이 근처 678 포인트 이 근처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즉 첫 번째 우리가 이 고점 시그널을 확인할 때 678 포인트를 이탈하느냐 이걸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하락 시그널이 나오냐 이 하락 시그널이 두 번째로 나올 때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구간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고점이냐 아니냐를 볼 때는 마지막으로 직전 저점을 훼손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즉 자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려볼 수 있겠죠. 하락 시그널이 떨어졌을 때 첫 번째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두 번째 추세를 이탈할 때 두 번째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마지막 직전 저점 이탈할 때 전략 매도를 친다면은 사실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증시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도 블랙 먼데이를 피할 수 있었던 방법 역시 우리가 추세선을 긋고 추세를 이탈할 때 첫 번째 매도, 하락 시그널에서 두 번째 매도, 세 번째 박스권 하단 이탈할 때 세 번째 매도를 진행한다면은 사실 큰 리스크 없이 하락장을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증시든지 간에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잘 맞아요. 2020년도부터 이루어지던 우리가 이 코로나 상승장기에도 실제로 추세 이탈할 때 첫 번째 비중 축소 하락 시그널, 두 번째 비중 축소 직전 전저점 이탈할 때 세 번째 비중 축소를 한다면은 이후로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S&P 500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하락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엊그저께 좀 밀렸던 건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밀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양자 섹터가 대략 마이너스 7에서 10%가 밀렸고요. 추가적으로 플란티어를 제외한 뭐 빅베어나 펠러다인 등 AI 소프트웨어도 동일하게 마이너스 7, 8%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도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정도 밀렸고요. 뭐 휴머노이드 관련주들도 마이너스 7-8%, 원전 관련주인 우리가 뉴스케일 파워도 뭐 마이너스 10% 9% 정도 떨어지는, 즉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섹터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즉 지금 현재 증시는 공통의 악재로 밀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악재다라고 해석하진 않고요. 증시가 아직 무너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하나의 매크로 데이터가 증시의 하락을 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증시 하락이다라고 딱 확답짓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직 어떠한 G라인조차도 이탈하지 않은 증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날 테슬라 같은 경우는 470불까지 찍고 나서 좀 밀리는 그림들도 출현을 했죠.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고점이에요. 470불. 직전 전고점이었죠. 470불을 돌파하면은 이후로 500불까지 상승이 열려 있는 구간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500불까지는 무난하게 홀딩하시면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크게 언급드릴 건 없고, 현재 4시간 봉 기준으로도 이평선이 집중되고 볼벤이 축소됐다가 볼벤이 확정형으로 위로 올라가고 이평선이 정배열이 더 되는 모습 보면서 테슬라가 470불 돌파하면서 500불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구나까지만 우리가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실 텐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두 번째 G라인이자 본인이 필수적으로 지지받아야 되는 G라인 턱걸이로 걸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지금 아래 꼬리가 어느 정도 내려왔죠. 사실 좋은 패턴은 아닌데, 지금 무조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 이하로 이탈하면 안 되고, 지지를 받은 다음에 반등이 나와줘야, 그래야지 하나, 둘, 셋으로 떨어지는 10하동 절단 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G라인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 이렇게 우리가 박스권 그어봐도 마지막 이탈하게 되면은 94K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비트코인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세를 이탈했고, 두 번째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마지막 박스권 하단부까지 이탈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하락 시그널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조심해야겠죠. 마지막 지지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해야 사실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이 동일하게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온큐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진짜 좀 하락이 실현했어요. 현재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 구간에서 음봉이 하나 바뀌면서 나쁜 패턴으로 출현했지만, 이 아이온큐를 1시간 봉으로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은 그래도 반등이 약간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유의미한 반등은 아니고 사실 바로 치고 올라갔어야 좋은 패턴인데 무너지면서 지금 추세를 깨고 있죠. 1시간 봉 기준으로는 추세를 깨고 있는 그림이지만 아직 1시간 봉 일봉 기준에서는 아직 괜찮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지지받아야 되는 G라인 하단을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비각 추세 하단 부분으로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 하단을 이렇게 그어봐도 아직 하락 추세 하단, 상승 추세 하단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아이온큐 56불 이탈 전까지는 홀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이온큐는 60불을 좀 돌파해줘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60불을 돌파해줘야 여기서 어떤 캔들이 나와야 되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도지형 캔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상승 캔들이 다시 한 번 더 양봉으로 바뀌어줘야 다시 한 번 더 여기 그냥 전날 하나 약세 패턴이었어 하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구름대 하단까지 지켜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G라인 지켜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60불 돌파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60불 돌파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서 목표가 68불에서 70불까지 동일하게 봐요. 하지만 이 마지막 56불이 이탈할 경우 아이온큐
49 불에서 50 불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유념하면서 대응해야 되고, 50 불을 지지받지 못하면은 최대 41 불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식히하셔야 됩니다. 근데 41 불까지 다이렉트로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트상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한번 주고 떨어지지, 여기서 바로 막 한 번 주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건 좀 과하죠. 네. 자,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전날 장대 음봉 박히면서 별로 좋지 못한 그림들이 출현되고 있어요. 현재 시외에서도 크게 상승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고요. 현재 추세 하단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좋은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37.5불 이탈 전까지는 이 종목 일단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37.5 불이 이탈하더라도 대략 34 불대가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의 지라인이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기 반등 나오려면은 오늘 무조건 종가는 최소 40불 이상으로는 올려내야 되는 구간인 거고요. 예, 직전에 지지를 받았을 때 돌파를 한 40.5 불대로 너무 쉽게 내줬어요. 네. 너무 쉽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한 방에 무너질 만한 차트가 아니었죠. 아이 참. 그래서 일단 '추세 하단을 지지받고 있다.'라고는 좀 다행인데, 일단 수급이 들어오진 않아요.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어제 증시도 1 시간 좀 넘게 지켜보다 들어갔지만,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지켜볼 때 1 시간 본 기준으로 실제 좀 하락이 나오다가 반등이 나오는, 즉 이 반등이 나오는 시기에 증시들이, 중소형주들이나 증시들 중에 아니면 섹터들 중에서 치고 올라오는 섹터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은 어떤 패턴이 나와야 되냐면은, 나스닥이 뭐 마이너스 1% 밀렸다가 0.3%만 반등이 나와도 이 0.3% 반등에 1%에서 막 5%까지 상승이 나오는 섹터들이 출현해요. 이런 종목들이 출현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아, 아직 시장이 죽지 않았구나.'를 좀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나스닥이 반등이 나와도 좀 1% 3%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없었다. 특히 양재 섹터도 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게티 같은 경우는 39불 이탈하게 되면은 34 불대에서 다시 한번 줍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39불 이탈하게 되면은 34 불에서 다시 재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9불 이탈하면 안 돼요. 자, 퀀텀 컴퓨팅입니다. 양자 3 대장 중에 아이온큐랑 퀀텀 컴퓨팅이 그래도 G라인을 나름 만들고 끝났어요. 자, 퀀텀 컴퓨팅은 31.5불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어제 일단 하루 막아냈기 때문에 일단 3거래일 이상을 덮는 장대 음봉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나쁘긴 하지만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나 둘 셋으로 떨어지는 패턴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5불 이탈 전까지는 하나 둘 셋으로 보지 않고 일단 오늘 봐야겠죠. 오늘 최소 34 불, 35 불대를 좀 올려내면 그나마 좀 괜찮은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5불 돌파 여부가 정말 중요한 종목이 퀀텀 컴퓨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5불 돌파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준다면은 이후로 목표하는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구간 그냥 박스권 하단 지지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나와준다면은 동일하게 39 불에서 43 불까지는 볼 수 있다. 하지만 31.5불 이탈하고 대략 이 구간 28 불대까지 이탈하게 된다면은 24 불이 더 빨리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굳이 밀어낼 필요 없는 패턴이죠. 네. 지지받고 올리면 되는 패턴인 건데.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인제 진짜 가격대들만 좀 짚어 드릴게요. 네. 실스크입니다. 실스크는 지금 일본 기준으로 보자면은 장대 음봉이 하나 박힌 구간에서 일단 G라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6불 이탈 전까지는 홀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반대로 이 종목도 6.7 불을 돌파해 줘야 다시 한 번 더 좋은 흐름이 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가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패턴이긴 해요. 전날 당연히 이렇게 음봉 하나씩 박히고 시작할 수 있겠죠. 근데 직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음봉 하나 박히고도
실제로 그 다음날 아래 지지받았을 때 치고 올라갔던 패턴들 기억하자면은 실제로 시스크가 이런 식으로 오늘 G라인을 하나 만들어 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시스크 6불을 훼손해 버린다면 다시 한 번 더 직전 전저점 5불 때 전저점 리테스트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유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벤 하단도 거의 뭐 4.5불에서 5불 사이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예, 6불 이탈 시 실제로 뭐 5불까지 하락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우리가 주의하시면 돼요. 퀀텀 사이는 지금 2불 이탈하지는 않고 있죠. 2불 이탈하면 안 되기도 해요. 퀀텀 사이는 2불 이탈하면 밑으로 빠지는 게 1.8불 뭐 아니면은 1.6불 때까진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딜 지지하는지를 봐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1.6불은 강한 지라인이기 때문에 빠지면 1.6불까지 빼버리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패턴에서 이렇게 뺄 필요는 없죠. 네. 올려야 될 구간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양지수들과 동일하지만 이 종목도 최소 2.1불 이상은 좀 상승 마감을 해줘야 어떤 상승이 좀 보이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자, 이거 말고도 좀 이렇게 AI 양자, AI 소프트웨어 같은 관련주들도 어제 펠러다인도 좀 7.7불까지 하락이 출현했는데 7.7불 이탈해도 실제로 이 다음 종목은 7.4불까지 또 지랄이 좀 깔려있긴 해요. 7.4불, 7.7불 이 구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G라인을 잡아준다면은 좀 잡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이겠죠. 돌파는 나와줘야 돼요. 이 종목 역시도 최소 8분은 돌파를 해줘야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좀 강하게 밀리고 있다라는 점 보면서 오늘 반등만 나와줘도 사실 어제 밀렸던 것들은 크게 악재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비 에이비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상승 추세들을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지받는다면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뷰는 동일하게 가져가요. 이 종목 14.5불, 14.5불이에요. 14.5불 이탈 전까지는 홀딩 하시거나 위보유저분들은 아직 한 번 더 매수하셔도 되시고요. 17불 돌파 나오면은 20불까지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되는 마지막 구간에서 자리 만들고 있거든요. 이 점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같은 시장에서 업사드 홀딩스가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좀 신기하죠. 네. 마이너스 7%씩 밀어내도 괜찮은 종목이 지지받고 버틴다는 것은 업사드 홀딩스 기준에서는 지금 구간이 꽤나 중요한 G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업사스 홀딩스 48불 돌파 매매 가능하고요. 48불, 50불 모두 돌파 매매 진행하시면서 목표가 1차로 대략 한 54불에서 60불 사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략적으로 돌파 나와준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 나올 거거든요. 예, 좀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고 반대로 이 종목이 기간적으로 행보가 나오더라도 11월 말까지는 기간적으로 행보가 나와도 돼요. 11월 말까지는 기간적인 행보가 나와도 무방하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페이팔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G라인이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는 게 어라 이게 지금 이평선 집중시키고 밀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은 상승 방향이 더 높다라는 것인가라고 좀 좋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종목도 동일하게 71불 때만 돌파가 나와줘도 이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평선 상단들을 돌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이 점 유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직 G라인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G라인은 64불입니다. 이런 식으로 G라인 좀 버텨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DXYZ 같은 경우도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상단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실제로 40불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어제 좀 이렇게 아랫골을 달고 종결됐기 때문에 좋은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직전에 강한 하락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간다라고 해석은 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추세 하단 상단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좋은 흐름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종목, DXYZ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불, 24불 모두 G라인이기 때문에 자, G라인에서는 G라인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점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레코 시선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자리를 한번 줄 거거든요. 예, 다음 영상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